임미현의 아침 뉴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신뢰한다면서도 실제 이행하는지 여부는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 가운데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미뤄 봐주기 꼼수라는 비난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 공장에서 최근 9개월 동안 9명의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나 안전 불감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무실이 정책개발비를 부정수급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힘없는 인턴 비서에게 책임을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수도권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비핵화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이행하는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말 준비팀이 아시아에 파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황명문 기자가 전합니다. 동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폴란드에서 가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비핵화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그렇게 하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이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결정을 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 달렸다면서 지금은 비핵화를 이행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위해 이번 주말 준비팀이 아시아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목표는 가능한 먼 길을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주간 가능한 멀리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주 북미 간 추가 실무 협상이 아시아에서 열리는 등 최종 점검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황명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나섰지만 사태 수습은커녕 오히려 논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으나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결정을 미뤘는데요. 봐주기, 꼼수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박정환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어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을 제명 처분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게는 징계 유예 결정을,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입니다.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이종명 의원에게 처분한 제명은 윤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지만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확정됩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종명 의원의 발언 수위가 다소 강했지만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상당해 제명 확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명이 확정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되고 향후 복당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소나기만 피하는 식으로 기결될 수도 있습니다. 227 전당대회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경우 징계 여부를 전당대회 이유로 미뤘다는 점에서 향후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도 불확실합니다. 징계 결정 유예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보들 간 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만약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김진태 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만약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당선된다면 징계 처분에서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한국당 차기 당대표에게는 징계 처리가 큰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정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에서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파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오늘 전략회의에서 이렇다 할 묘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공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방안도 1년 넘게 표류 중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정도로 신뢰를 받아 힘을 다시 충전했을 때나 권력기관 개혁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후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과 일부 수사를 지자체 경찰 조직으로 넘긴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선 경찰에서는 자치경찰로 옮기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오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현재 제주도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국가경찰이 담당했던 사무 가운데 주민들의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되는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이나 고소고발 관련 수사 등을 빼고 실생활에 가까운 업무를 지자체로 넘긴다는 건데 일선 경찰관들은 자치경찰로 옮기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소위 허드렛 일을 도맡을 거라는 우려가 취재진이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들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택시 승차 거부 단속 같은 일을 맡으면 경찰로서의 위상이 추락할 거라는 겁니다. 경찰 공무원의 지위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전되는 것에 따른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으로 있는 걸 갖다 국가직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경찰은 국가직으로 있는 걸 갖다 이제 지방직으로 바꿔야 하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죠. 이와 함께 도주범 검거나 차량 추적과 같은 상황에서 지역 간 경계가 생겨 치안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나올 때까지 일선 경찰 사이에서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어제 한화 대전 공장 폭발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최근 9개월 동안 폭발 사고로 모두 9명의 노동자가 숨져 회사 측의 안전 불감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전 CBS 인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하나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9개월 사이 2차례 폭발 사고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나 측은 작년 5월 사고 뒤 대책을 마련했다지만 1년도 안 돼 다시 대형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관리 미흡이라는 의문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선 하나 대전 사업장 운영팀장입니다. 저희가 위험수평가를 전공정을 해서 문제될 판단되는 건 100% 다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또 당사가 또 외부 컨설팅까지 동원해서 대전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장에서 감식 작업을 한 데 이어 오늘도 2차 정밀 감식을 벌입니다. 사고 현장의 잔해물 등을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분석해 사고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장에서 사고 당시 촬영된 CCTV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김현수 대전경찰청 강력계장입니다.
오른쪽 뒤편인 추진체가 폭발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제 감식 결과에. 국방과학연구소나 관련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감식 자국과 분석 등이 끝나는 대로 하나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인상준입니다. 한 국회의원 사무실이 허위 연구보고서로 나랏돈을 받았다가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자 인턴 비서를 고발했습니다. 인턴 비서 혼자서 꾸민 일이라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그 내막이 석연치 않습니다. 윤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짜깁기 연구 용역 보고서를 내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정책개발비를 타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지난해 마찬가지 사례로 적발된 다른 의원들처럼 부정수급한 돈을 반납하긴 했지만 전직 인턴 비서에 대한 고발을 지시했습니다. 그가 멋대로 보고서를 제작해 돈을 받은 뒤 이 중 800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6개월 경력의 의원실 최말단인 인턴 비서가 거액의 나랏돈을 함부로 타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인조차 갸우뚱합니다. 지금 약간 애매하니까 괜히 했나 뭐 생각도 들고. 오히려 유동수 의원실 선임보좌관이 정책개발비를 받으라 지시한 뒤 그 돈의 입금 상황을 챙겨온 사실이 당시의 대화 녹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책개발비 신청한 거 언제 나온다고? 이번 주에 나온다고 그랬지? 오늘 지금 통장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인턴 비서는 지시에 따라 들어온 돈을 선임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보좌관님이 이렇게 가로 채듯이 가져가셔서 아니 뭐 이렇게 큰 돈인데 왜 저렇게 가져가시지? 그런데도 선임보좌관은 인턴 비서로부터 문제의 돈을 아예 못 받았다는 입장. 2달치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에 맞먹는 거액임에도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석연찮은 해명을 내놓는 동안 국회 보좌진을 꿈꾸던 청년은 미래를 포기한 채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더 자세한 내막은 잠시 후 김현정의 뉴스쇼 훅뉴스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클럽의 유착 등 각종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박희원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관 35명을 동원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버닝썬 측으로부터 CCTV 화면과 사건 당시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계좌와 통신 내용 등을 제출받은 적이 있지만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강제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마약, 유착 의혹 등 관련된 자료 일체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살펴보고 있는 버닝썬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출동한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는 김상규 씨가 제기한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관계 의혹이 있습니다. 또 물뽕이라는 마약을 이용한 클럽 내 성범죄 의혹, 매니저급 직원의 마약 유통설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작년 버닝썬 클럽이 개장한 뒤 들어온 112 신고 내용도 전부 확보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지구대와 클럽 압수수색에 앞서 논란의 당사자인 김상규 씨를 어제 오전에 불렀고 그제는 클럽 대표 이모 씨와 영업사장 한모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는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4년여 만에 본격 시동에 들어갔지만 노사 상생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김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광주형 일자리. 지난달 말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첫 발을 뗐지만 이를 둘러싼 불안한 눈길은 여전합니다. 자칫 질낮은 저임금 일자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데다 이를 방지할 노조할 권리조차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레드오션인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일감을 놓고 다른 지역 공장과 제로섬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톨릭대 김기찬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때는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수익을 내느냐 계속 가느냐 하는 것은 시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저는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은 국내 시장만 보면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러한 변화를 이뤄내려면 지나치게 높은 정부 지분과 자금을 사측이 인수하는 것은 물론 노동기사제 등 노사 책임 경영이 이뤄져야 건전한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민 교수입니다. 소유 주체가 광주시고 실질적인 운용은 현대차가 하고 돈은 산업은행이 되는 회사예요.
서로 책임 안 지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 노동이사도 하고 점차 지분은 현대차가 인수하는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 다분히 정치적 배경 속에 정부가 강행해온 광주형 일자리. 이제는 진짜 공장의 주인인 노사가 운영하도록 체질 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 제한 등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과 휴업,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을 이명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내에서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 선언을 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베트남 하노이 방문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 등 양국 간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환경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한 정황을 표착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환경공단 임원 중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에 일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의 대규모 구매와 중국산 차량을 구매하는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중단 등을 제안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업계는 중국의 이러한 제안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으며 미중 협상도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가 최근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시민을 통구이라고 비하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소속 7급 비서 이모 씨는 지난 1일 국회 잔디밭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뒤 통구이가 됐다는 댓글을 썼습니다. 소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비서가 잘못을 반성하고 사의를 표시했다며 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지상파의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스포츠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쓰담입니다. 오늘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금 남북 공동 개최 올림픽 개최 이게 지금 시도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현재 남북한 당국이 스위스 로잔 그러니까 IOC에 가 있죠? 그렇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우리 측과 북한에서는 김일국 체육상, 장웅 IOC 위원 등 대표단이 가 있고 올림픽 공동 유치 의향서를 IOC 본부에 가서 전달하게 됩니다. 어제는 올림픽 단입팀을 어떤 종목에서 할지를 놓고 실무자들 논의가 있었고요. 네. 오늘은 도 장관과 김일국 체육상,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3자 회동을 하는데 내년 도쿄올림픽 개회식 남북 공동 입장 문제도 같이 논의됩니다. 네, 분위기로 봐서는 유치 가능성 높은 상황 아닌가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사안인데 네. 사실 올림픽 공동 개최를 두 나라가 같이 하는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월드컵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우리나라와 그렇죠. 일본이 같이 공동 개최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월드컵은 여러 개 도시에서 분산해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올림픽은 한 도시에서만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서울 한국 올림픽이 아니고 서울 올림픽이었는데 근데 이게 남북한 평화 지금 남북 화해 협력 이런 무드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 유치 가능성 그런 의미에서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겠는데요. 네. 바흐 위원장이 지난해 도종환 장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남북 협력의 출발점이었다. 네. 근데 2032년에는 그 종착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서 지금 기대를 굉장히 기대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하지만 갈 길이 멀죠.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도 뭄바이, 독일의 여러 개 도시, 호주 브리스번, 이집트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도 지금 유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인도 이집트는 처음 개최라는 이점이 있어서 좀 경쟁자가 될 만한데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 최초 올림픽 부각시키고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올림픽 개최지는 대회 7년 전 IOC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그렇다면 2025년 앞으로 6년 뒤에 그때 결정이 된다. 네. 사실 평창도 3번 도전 끝에 개최한 거잖아요. 그만큼 유치가 어렵다는 건데 네. 신청도 하기 전에 불협화음으로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체육계와 주무부서인 문체부 사이의 갈등입니다. 정확하게 네. 대한체육회라고 해야 되는데요. 참 양측이 좀 힘겨루기 양상까지 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문체부와 체육계 어떻게 보면 한국 체육을 이끄는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이게 발단이 최근에 불거진 체육계의 미투 운동, 미투요. 성폭력 사태 때문인데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로 체육계에서 한마디 이제 폭풍 속에 휘말렸는데 문체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미투와 별도로 엘리트 선수 합숙 문제, 그리고 어린 선수들의 소년체전 폐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체육계가 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체육계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는 거죠? 네, 한국 체육은 사실 엘리트 체육인데요. 이거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잘 내는 게 그게 지상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가대표 선수촌 합숙이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합숙을 폐지할 경우에 경기력 저하 불보듯하다 성적도 그래서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년체전은 앞으로 유망주들 어린 선수들을 등용문이라고 각광을 받았는데 이게 폐지되면 저변이 얕아진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네. 여기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KOC 분리도 쟁점이 되고 있어요. 네, 도 장관이 지난달 25일 날 체육계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KOC 그러니까 대한올림픽위원회입니다. 이거를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서 분리하겠다. 이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KOC는 국제대회 출전을 관장을 하고 있고요. 체육회는 국내 체육 증진에만 힘을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럴 때 체육계가 예산 삭감 등 엘리트 체육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사면 초과했던 이기흥 체육회장 최근에 작심 발언을 내놨어요. 이 회장이 사실 체육계를 좌지우지하는 최고 수장인 만큼 이번 체육계의 성폭력 사태 미투 운동 이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체부하고 정치권에서 사실 은연중에 좀 압박을 좀 가한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 회장이 지난 11일 날 나와가지고 총회에 나와서요. 체육계 미투는 국회와 학계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서 사퇴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올림픽 공동 개최 등 아주 중요한 사안을 놓고 KOC 분리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해서 엄청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 대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KOC 분리라니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발언의 강도가 참 센데요. 말하자면 문체부 장관을 요즘 말로 디스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좀 상위 기관인데요. 문체부 장관 자체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앞으로 이렇게 양측이 갈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둘 간의 책임지는 자세도 보이고 그리고 자성을 통해서 새로 서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입니다. 네, 출근길 아침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륙 지방은 1, 2cm 안팎의 적설량을 보이면서 빙판길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은 오늘 오전 9시까지는 눈이 더 내리겠는데요. 낮 동안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다시 중부 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예상되고 그밖에 남부 내륙에는 오늘 밤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중북부 산간 지역에는 최고 5cm,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에서 3cm 정도의 적설량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 아침 영하권의 날씨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8도를 보이고 있는데 낮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떨어져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 4도, 강릉과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5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